질다생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킵장이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저의 예쁜 다육이들입니다. 여름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래도 큰 이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뎠는데요. 오늘은 다육이 이야기 아니고 오늘은 질다생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선생이다 보니까,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까 왜 너는 다육이 유튜버를 하냐, 교육과 관련된 유튜버나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참 곤란했습니다. 오랫동안 직업이 교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저조차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악과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 채널들이 되게 많고, 정말 그 저작권에 관계되는 영상들이나 그런 음악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음악과 관련된 정말 즐겁고 재밌는 일들이 많지만 제가 마음을 접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도 당연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컨설팅을 하거나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영역은 정말 무한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루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정말 교육을 하면서, 교사로 지내면서도 많이 느꼈고, 또 직접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유튜버로 하기에는 정말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사이면서 요 채널을 운영하는 거를 사실은 숨겼어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1000명의 구독자가 생겨나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육적인 제재가, 또 신분적인 제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 신분이면 그 품위 유지라든지 영업과 관련해서 또 영리 목적이냐, 또 따로 돈을 버느냐에 관한 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공문이 그때 당시에 내려왔어요. 2021년 겨울쯤에. SNS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겸직 허가서를 내라. 이제 겸직 허가서라는 거는 당연히 교사 외에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외부에서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한다든지 직업 하나를 또 갖게 되거나 신분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의 초상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자로서 이제 영리 목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따지고, 또 그거를 학교장 선생님에게 승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문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학교 안에서 알려지게 되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그제서야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교사니까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또 음악 교사니까 음악과 관련된 이런 채널이 아니고 왜 다육이에요? 왜 다육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참 어떻게 납득을 시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참 고민이 됐었는데, 저 원래 조금 약간 솔직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했어요. 난 다육이 좋아해. 네. 난 다육이 좋아해. 그리고 너희들 영상 올려도 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애들이 그러면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죠? 알았어요. 애들은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다육이 채널인데 재밌어요? 이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하나씩 오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육이를 왜 키우느냐, 다육이 채널을 왜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육이들이 꼭 너희들 같아. 예, 너희들 같아. 지금 제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창을 먼저 좋아해가지고, 이제 다육이 다 국민이도 좋아하지만 또 창이 또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창을 구입하게 됐는데, 아이들마다 다 특징이 틀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예, 요렇게 핑크 샴페인, 예, 그리고 제이드 스타, 또 이렇게 주피터 철화, 예, 전부 다 개개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쁜 아이들은 또 이쁘죠. 되게 라탐, 아우 예뻐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예. 또 이렇게 자기 멋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이렇게 토스카넬리 개인의 특성이 다 있듯이 다육이들도 자기의 아름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꼭 이게 전부 다 학생들 같아요. 네, 학생들. 또 자구를 2년 만에 자구를 단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너희들 같아. 너희들이 이렇게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아픈 아이도 있어요. 야, 얘는 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이거 열아 왔다. 예.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켜보고 있어요. 예. 요런 그 특성이 있고, 그래서 다 이쁘고 다 각기 키우는 방법들이 틀려서 근데 얘네들은 초상권이 없어. 내가 찍으면 그냥 찍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초상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학생들 영상을 학교 내 근무 시간에 브이로그를 찍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부 다 초상권에 관한 문제이고, 왜 이게 중요하냐, 아이들마다 다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댓글에 공격을 달고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서 또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호하고, 또 이거를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자기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아이들은 좋은 부분들을 영상에서 드러내지만 어떤 아이들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은 그런 학생들을 보호할, 당연히 아이들을 생각하는 당연히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상권의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 브이로그 찍는 거나 제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음악 활동 같은 것들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영상을 일부 공개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다른 계정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이해를 하죠. 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또 재밌는 녀석들은, 아, 나 초상권 상관없으니까 막 찍어주세요. 저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회수 많이 나가면 수익 분배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수익 분배에 관한 설명도 하게 됐죠.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400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100가 넘어야 수익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제 수익도 공개를 하자면 저는 정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1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한 번씩, 한 번은 13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아, 이거 공개해도 되나? 한 번은 14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000원꼴로 수익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 선생님 수익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눌러줘야지. 저희를 좋아요 눌러주고. 알았지, 얘들아? 저희 학생들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구독을 눌러가지고 제 거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식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진짜 너무나 고맙죠. 애들아 고마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제가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알아볼래? 예, 알아볼래? 왜? 세상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전부 그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졌어. 근데 지금 다육맘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사시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도 교환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학교에서 맨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잖아. 세상을 좀 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진짜 제 생각에는 제가
음악 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 전 정말 음악 관련해서는 진로 전문가겠죠. 당연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 개개인의 음악적 특징도 알 수 있고 그 아이들 성향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음악이라는 거, 미술이라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아무리 빠른 곡을 가져다 줘도 속도가 안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느린 곡을 가져다 줘도 굉장히 빨리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때는 얌전한데 음악을 연주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그 내면의 세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있죠. 아이고야, 요거 지금 너무 더웠다. 이거 항상 그늘에 뒀다가 제가 햇볕 좀 보라고 올려놨는데 얼른 피신 시켜야겠습니다. 네. 요렇게 맞아요. 교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얘를 이렇게 될 줄 알고 교육을 했는데 전혀 다른 성향과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기질이 나와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면 부모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학생들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학생들 혼자 가지고 하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또 시스템을 보면 나라가 개입을 하고 있고 또 나라가 그거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게 되게 많죠. 그거는 당연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교육적 열의가 높고 또 저도 교사이지만 저도 학부모였을 때가 있었겠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대학생이 되면 조금 더 어른이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저도 학부모로서 느끼는 불만스러운 점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당연히. 하지만 나는 또 교사이니까 아이들을 성장을 시킬 때 그걸 이해를 시키고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른의 시선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게 다육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다육이를 뭐 어떤 화분에 심었어요. 어떤 화분에 심었는데 그 화분이 적응이 안 돼. 그럼 또 바꿔주면서 잘 자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고 또 키워주고 아이들이 거기서 잘 자라는지 또 추수 지도도 해주고. 예. 이 아이는 물을 싫어해.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해. 이 아이는 여름에 휴면이야. 휴면하는 다육이 보러 갈까요? 어이구 심란하다.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니는 세대를 그 전 세대 이렇게 세대는 사실 그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케어를 받지 못하죠. 다수의 학생들이 많았고 콩나물 교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 선택권을 넓히고 또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학교 안에서 품어낼 수 있습니다.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큰 아이가 되고 이렇게 자고 있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도 자기가 맞는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빛이 나고 화려해지고 예뻐지고 잘 성장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그런 게 잘 맞아서 저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교육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살피고 있고 다육이도 살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도 우려했어요. 너가 교사인데 왜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하냐 이렇게 할까봐 많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이지만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양한 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케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찾아내서 교육 현장에서 적응을 시키고 저는 그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할 거예요. 하지마! 이래도 전 할 거예요.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완벽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지
다육이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들이, 이 다육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다육맘 중에 한 명이다, 교사다, 이런 거 다 떼고 그런 사람이니까 저를 자연인 질다생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답을 남겼는데요. 되게 부끄러워요, 여전히. 이게 또 저예요. 저를 다육이로 비교하자면 저는 약간 그 금다육이 같은 느낌? 약간 소심하고 그늘에 있어야 되고 약간 조금 숨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타입인데, 교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밝아지고 활발해졌답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니 조금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제 다육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창 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더운 여름인데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면서 저하고 다육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방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